투자 손자면법 2부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흐름이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심입니다.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 양쪽으로 많은 상담 신청 부탁을 드리고요. 자, 2부 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짜드리겠습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5월에 D램 가격 인상 여부에 따른 향후 반도체 업종의 영향력과 정부의 SPA 의류업체 육성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창봉 팀장의 증시 유비무한 프로젝트 하창봉 가라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매주를 포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봅니다. 박성일 연구원은 지수 반등 시에는 주식 비중을 축소해라. 박소영 대리는 코스피, 외인과 코스닥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라. 신용훈 연구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 최희용 대리, 악재의 연속, 보수적 대응을 얘기했고요. 김훈 대표는 하방 경직, 가격 지지권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네, 5인의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은 IT, 자동차의 반등 시 비중 축소를, 박소영 대리는 IT 소재주 분할 매수, 신용훈 연구원은 IT 업종의 분할 매수, 최희용 대리는 은행 업종의 추가 하락 시 분할 매수, 김훈 대표는 반도체, 음식료 소비재 저점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중에 먼저 박성일 연구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로 시작을 해서 약간 강세로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수급 공백이 큰 상황에서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서 지수를 반등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물 시장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 반등 시에 주식 비중을 축소해라. 그만큼 앞으로 장 상황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듯 하고요. IT와 자동차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역시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상세한 설명을 주시죠. 예, 시장이 일단은 바닥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유럽 시장이 아직은 진정이 되지 않았고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때문에 지수가 한 번쯤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회를 좀 잘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현금 비중을 50% 그리고 60% 이상으로 좀 늘려놓으신다고 하면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 변동 시에 대응을 조금 해서 추가적으로 손실난 부분 그리고 손실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도주가 지금 시장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였던 IT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 반등을 조금 나오는 대로 매도를 해서 새로운 주도주를 한번 찾는 과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 농후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기관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과 연동되는 주식들보다는 이제 시장과 연동이 되지 않는 가치주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주식을 사실 거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 수급 강화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으로 중국 시장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묘 산업을 하고 있는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에 크게 연동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에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매출이 매년 20% 이상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모멘텀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2분기도 중국 자회사 법인의 실적이 잡힌다고 예상을 해보면 지금보다 10% 이상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주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은 짧게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농후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장 종목 선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박성일 연구원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주말 사이 사실 중국의 0.5% 지준율 인하 소식 때문에 금일 코스피 강보합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외부 변수들 결국 유럽 이슈랑 미국의 JP모건 지금 파생상품 손실 20억 불에 달하는 그런 어떤 악재의 뉴스 때문에 코스피가 상당히 반등에 힘겨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체별 수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외부 변수의 불확실성이 싫기 때문에 파는 모습, 전 업종을 거의 팔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건설 업종만 지금 하락 정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제 저가 매수세로 좀 소폭 매수세로 나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에 하락 업종이 좋아야 되고 하락 업종이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반면에도 기관이 하락 업종을 65억 팔고 있는 모습, 여전히 지금 많이 하락한 속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하락 업종에 어떤 호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파는 만큼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이 좀 많이 사면서 전기전자 업종 17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철강 및 금속 업종 41억, 운수정비 업종 28억, 금융업 26억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 오늘도 매수세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하락 업종 115억으로 사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143억, 그리고 전 업종을 골고루 10억대씩 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금일도 셀트리온이 12% 넘게 오르면서 제약 업종을 상당히 평균 5%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지난주 무상증자 발표로 금일 상한가 이어서 금일도 강세 모습 이어나가고 있으며 제약 업종 근데 특징적인 게 기관과 외국인은 오르는 상황 속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7억, 기관이 24억, 반면 개인이 103억 정도 담고 있는데 많이 오른 만큼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 그리고 개인이 좀 막판에 따라 붙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업종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억, 17억 사고 있고요. 개인이 2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OLED TV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결국엔 런던 올림픽을 겨냥해서 좀 하반기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플렉서블 관련 IT 업종들이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몰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반면 개인은 팔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 현물 우리 팔기도 바쁘다. 왜냐면 유럽 이슈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팔기도 바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또 빠지냐? 우리는 계속 살 것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역시 이번 주 사실 14일날 브뤼셀에서 스페인이랑 그리스 그런 어떤 간담회가 또 있고요. 그리고 15일날 독일과 프랑스에서 신재정 협약 재논의가 좀 있을 것이고요. 16일날 FED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록이 또 발표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외 변수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 관망하겠다. 관망이 최고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갤럭시 S3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S3에 모바일 게임들이 탑재되면서 나오게 되고요. 결국엔 모바일 게임주들이 결국 하반기로 될수록 결국 스마트 기기랑 연동돼서 많이 좋아질 것이다. 실적들이 이런 기대감에 최근에 계속 모바일 게임주들이 좋은데요. 오늘도 컴투스, 네오이즈 게임즈, JC 등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모바일 게임 쪽으로 또 전향을 한 유메이드 오늘 좀 약세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컴투스 모바일 게임주 등의 거의 최고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젊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타이니팜이라고 양 목장 키우기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지금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관련주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게임을 개발한 회사가 컴투스가 아니겠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올해 지금 2분기에 또 계속 이노티아4 그리고 베르케 암세자, 몽키 배틀 등 기대 신작을 포함해가지고 애플 앱스토어에는 13종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12종 국내 오픈마켓 14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라인업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 상당히 좋아질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모바일 게임이 그동안은 결국 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나 공급 업체 측에서 상당히
지휘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간 수급도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도 5%대 강한 상승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T 부품주들 결국 하드웨어 업종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넘어가는 좀 가독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깊고 쳐다보셔야 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컴퓨터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관심 많이 두시던데요. 가격대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난번 26,000원대까지 4월 말에 한번 상승했다가 기술적 조정을 받고 볼린저 중앙선을 맞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좀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지금 5월 들어서 거의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2만원 초반에서 거의 2만원 후반까지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쪽 추격 매수에도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5일선을 타고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정도 26,000원 초반 정도 매수를 하셔가지고 따라 붙으셔서 매수를 한다면은 지난번 고점 32,000원인데요. 그 정도까지 사실 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고점을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일단 3만원 책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역시 볼린저 밴드 중앙 지난번 4월 말에 조정을 받았던 국면까지 보신다면 23,600원 정도 여기 좀 하단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오늘 어떤 이슈들이 국내 증시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3대 은행인 방키아를 국유화하고 은행권 전체에 540억 유로의 대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스페인 은행권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 상황 점검합니다. 현재 5월 디램 고정 가격 협상은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협상 이후 반도체 업종의 전망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1분기 영업 실적이 11.3% 하락하면서 다음과 NHN 등 주요 포털사들의 수익 모델이 한계 상황에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패션 기업들을 일본의 유니클로, 스페인의 자라 등과 같은 SPA 의류 브랜드로 육성하고 옷과 거품을 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 정부가 방키아를 포함한 스페인 은행권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스페인 은행권의 부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5월 9일날 발표됐었죠. 이제 스페인의 뱅키아가 국유화를 신청하면서 스페인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3위은행인 뱅키아의 모회사 BFA에서는 정부에서 보유한 45억 유로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스페인 당국의 승인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뱅키아는 정부가 45%를 소유하는 국유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초에 BFA의 회장이 사임하고 자본 확충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면서 뱅키아의 공적 자금 투입은 예견되었던 것으로 일단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되는데요. 스페인 정부의 은행권 클린화는 시작이 아닌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정부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스페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총 3,080억 유로이며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자산은 한 1,750억 유로 정도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은행들은 이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부실 대비 약 1,050억의 충당금을 설정했으며 최근 500억 유로의 충당금 설정을 진행하면서 클린화의 마무리 단계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아일랜드와는 달리 스페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은행권 클린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은행권의 부동산 부실을 확인해 오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스페인 정부는 2012년 초부터 적극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올해 필요 자금의 50% 이상을 이미 확보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트로키아에서 배드뱅크를 통한 은행권 부실 해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기회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스페인 정부는 연초부터 LTRO의 자금 공급의 기회를 살려서 2012년 조달해야 되는 자금의 50% 이상을 이미 조달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6%를 상회하면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스페인 정부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요인들을 볼 때 지금 유럽 문제들 계속해서 이제 좀 불거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들 조금 많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오히려 좀 제한적인 하락에 좀 그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이제 기존 주도주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와 같았던 이런 주도주들의 편입이 계속해서 좀 필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반도체 업종의 흐름을 보면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전주 대비 4% 이상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5월 DRAM 가격 협상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5월 이제 디램 가격 협상이 이제 그냥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제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난 일주일간 이제 반도체 업종의 하락 또한 일단 좀 상대적으로 좀 컸는데요. 일단 그동안 주도주였던 삼성전자가 전주 대비 4.2% 하락을 하였고요. 하이닉스는 9.8%나 이제 급락을 하였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단기 센티멘트 변화에 의한 주가 영향도 좀 커질 전망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5월 디램 고정 가격 협상 결과에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5월 디램 고정 가격 협상은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팽팽하게 이제 맞서는 분위기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주요 디램 업체들이 전월 대비 하이 싱글 이상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PC 업체들은 수요 부진을 이유로 강력히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디램 업체 가격 인상 요구가 관철된 지난 4월에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5월에도 고정 가격 인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LP다 매각 진행이 좀 불투명했고 최근 들어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PC 업체들이 저항이 의외로 좀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5월 디램 고정 가격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 낮은 미드 싱글 안팎의 가격 인상 가능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협상 결과는 이제 좀 5월 중순이 좀 넘어가야지 나올 것 같은데요. 최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월 디램 고정 가격 협상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반도체 업종 센티먼트가 2분기 실적 기대치 하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5월 디램 고정 가격 협상 결과를 주목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디램 업체의 마찬가지로 이제 디램 업체의 방침대로 하이 싱글 이상의 가격 인상에 성공할 경우에는 안도감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5월 디램 고정 가격 협상 결과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5월 디램 고정 가격 발표는 양측의 줄다리가 팽팽했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5월 중순을 이제 넘겨서 마무리될 예정인데 따라서 금주 반도체 업종은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바닥권을 탐색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조금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거는 반도체 부품 중과 하이닉스로 좀 국한시켜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최근 다음과 네이버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포털사들의 수익 모델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포털사들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이번에 다음이 네이버에 이어서 영업이익이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포털에 대한 이제 위기가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볼 때 작년과 비교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11.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NHN 등 주요 포털사들이 온라인 광고 등 기존 수익 모델들이 이제 한계 상황에 이제 왔다는 이제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NHN 경우부터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의 영업이익 감소는 일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따른 광고 선전비 증가, 그리고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비 증가, 그리고 인원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부터 NHN이 이제 신규로 진출한 사업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말 오픈한 샵N의 4,800개의 상점이 좀 입점을 했고요. 그럼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다운로드 수가 이제 3,400건. 그리고 3,400건 이제 좀 돌파를 했고, 이제 모바일 검색 광고의 전체 검색 광고의 비중이 7%까지 상승하는 등 신규 비즈니스의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샵 N을 통한 자체 검색 DB를 이제 강화하면서 라인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진출 시장의 교두보를 말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은 이미 주가에 좀 일단은 기반형된 것으로 일단 좀 보입니다.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의 추가 하락은 좀
좀 제한적이어서 판단하는데요.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및 다양한 이벤트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됩니다. 매출은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의 계절 효과 및 선거 등의 이벤트 효과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내외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검색 광고의 경우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진 않지만 단가 안정에 따른 소폭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현 NHN 다음 모두 펀더멘탈은 크게 좀 지장은 없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소외 업종입니다. 특히나 다음의 경우에 조금 더 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관점은 좀 괜찮지만 당분간 보수적 전략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하지만 NHN의 경우에는 좀 단기 반등의 가능성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투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약간 조금 좀 보수적인 전략으로 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 유니클로나 자라 등 이런 SPA 브랜드 인기가 정말 높죠. 하지만 국내 브랜드가 아니라 해외 브랜드라는 점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가 국내 SPA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유니클로, 이제 자라 등 이런 브랜드들이 좀 히트를 좀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국내 패션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유니클로 그리고 스페인의 자라 등과 같은 글로벌 제조 유통 판매형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SPA라 그러는데 이런 의류 브랜드를 좀 육성할 전망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립유치원의 변칙점 납입금 인상에 대한 이제 이런 운영비 지원 중단을 좀 강력하게 좀 대처하기로 이렇게 좀 역할을 했는데요. 박지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계 이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의류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SPA 비즈니스 모델은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라는 하면서 이같이 좀 밝혔습니다. SPA 비즈니스 모델은 기획 생산 판매 공급 프로세스를 수직으로 통합해서 의류 사업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거품을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기획 생산 물류 판매 등 공급 체인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형 시스템을 개발해서 패션 기업에 이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제 SPA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제일모직 그리고 쌍발 등이 테마성으로 이제 상승한 전력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업체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향후 앞으로도 이제 이런 패션 브랜드 등에서 이제 좀 나올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경우에 일단 이제 이런 섬유 관련주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진입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업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관련 주식들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 분석해 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JP모건이 2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하향되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JP모건이 지금 20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요.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는 2억 달러 이익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파산 상품에서 2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발표되면서 지금 그 아시아 시장을 좀 흔들었고요. 오히려 미국장 그렇게 많이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피치에서 JP모건 신용 등급을 AA에서 A 플러스로 좀 낮춘 상태고요. 또 S&P도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처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좀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는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가 더 이상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좀 그때는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시장에 뭐 LTR로부터 시작해서 3차 양적, 2차 양적 완화까지 시장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금리도 최저 수준이라서 JP모건이 20억 달러로 인해서 뭐 파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조사 착수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JP모건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만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가 연정 협상에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ECB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 그리스 유로존 이탈 논의를 주말에 했고요. 특히 뭐 스웨덴 중앙은행인 얀손이라는 분이 이걸 이제 언급했는데, 지금 유로존에서는 그리스가 탈퇴하더라도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17일 날 연정 구성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1당인 신문당하고 3당인 사회당, 그다음에 이제 7당에 해당되는 당이 3개가 대통령이 주관하에서 연정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그 그리스 국민들은 유로존 탈퇴를 이렇게 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유로존에서는 강수를 둬서 그리스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탈퇴 자체를 좀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하게 되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까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일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17일에 만약에 연정이 만들어진다면, 구성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그 포재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2차 선거가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그 호재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발 악재 때문에 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도 역시 미미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다고요.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를 계속해서 시장이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예상이 그대로 지금 적중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주말에는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준율이 0.5%로 이제 인하가 된 상황이고요. 유동성이 시장에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 CPI라든가 PPI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래도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그 지준율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큰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준율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좀 호전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지준율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좀 크고요. 지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식 보면은 뭐 일본도 0.6% 상승하고 있고요. 항생도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좀 있으면 개장을 할 텐데, 만약에 중국마저 오늘 상승한다고 하면 JP모건에 의해서 주가의 흔들림을 지준율 인하로서 주가를 방어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장이 지금은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장대 음봉이 터진 자리가 사실은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약간 실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지수가 1870 정도까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받는다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은 아마 꾸준히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중국의 방향성이 시장을 좀 많이 이끌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장이 지금 현재 0.5% 상승한 거 보았을 때는 장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확률이 높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장도 아마 따라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의 지급 준비율 추가 인하가 석유 화학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비실비실하니 맥을 못 추고 있는 화학주, 지금을 매수 시기로 활용을 해봐도 될 만할까요? 화학주가 지금 그 수급적으로 보시면요, 얼마 전부터 수급이 더 이상 매도가 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반등권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지금 수급을 적어도 매도세를 없애고 매수세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지금은 물량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OCI라든가 뭐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후에 견조한 흐름이라는 것은 이제 매물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시장에 관한 또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국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해 종합지수 2400, 8.262
그리고 0.5% 정도 상승해서 시작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는 소식 주말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으로 일단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번 지준율 인하로 대형 금융기관 지준율은 20%로 그리고 중소금융기관의 지준율은 16.5% 정도로 각각 내려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24일 그 0.5%포인트 그리고 지난 2월 24일 0.5%포인트 등에 이어서 모두 3차례 지준율 인하에 나선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 결정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자금 유동성 공급을 늘려서 경제 연착륙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오통은행의 리오핑 수석 경제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발표된 무역, 투자, 세수, 대출 등 이제 4월 경제 지표에서 증가 속도가 둔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경제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유동성을 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대략 4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2조 원 정도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얼마나 안 좋았으면 지준율 인하하겠는가 아니면은 이제 경제를 회복 국면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택 경기도 상당히 안 좋았었죠. 이 부분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4월 주택 거래가 전월 대비해서 이제 16% 정도 하락했다. 이 부분도 이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의 이제 부동산 시장 억제책으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6% 정도 주택 거래가 이제 16%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이제 4월 주택 거래 금액이 전달 3,733억 위안에서 16% 감소한 3,154억 위안,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시게 되면 500억 달러 정도 기록했다고 10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 3,249억 위안에 비해서 3%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주택 거래 금액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5% 정도 감소해서 1억 2천억 위안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현지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거래가 언제 바닥을 칠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주택 업체들이 거래 촉진을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개월 내로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책을 단호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보이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려면은 정책적으로 이제 당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억제책에 대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남성욱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사실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장이 조금 개발학 출발하고 지난 주간 상당히 힘든 장이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리스라든 유럽 우려가 상당히 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아직 다시 1900 초입 정도에서 장을 조금 지지한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악성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약간은 장 초반에 그래도 지난 금요일 주말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효과 때문에 반짝 반등을 기대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적으로 조금 악한 모습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장 같은 경우도 글쎄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다시 대외 변수라든지 수급적인 면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또 크게 한번 주간 정도 한번 체크해 보면 역시나 이번 주도 한 3가지가 좀 압축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이슈 그리고 또 미국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FOMC 의사록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유럽 정치 이슈 같은 경우 사실 오늘하고 내일날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도 있고 내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그렇게 기대할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차피 그리스 같은 경우는 6월 17일 정도에 다시 한번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이슈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대 요인은 작습니다만 계속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좀 안 좋은 장에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그걸 다시 한번
조정을 한번 약간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기술적 반등이나마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5월 접어들어서 하루도 안 쉬고 팔고 있죠. 팔고 있고 한 1조 8천억까지 지난 금요일에 팔았는데 일단은 뭐 자금의 성격적인 면에서는 유럽계 자금이 조금 우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글쎄 오늘도 한 1910포인트 정도 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한 1935포인트입니다. 계속적으로 포인트 좀 내려오는 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935포인트 정도는 회복을 해야 이번 주 장에 조금 기대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는 조금 나올 것인데 외국인 선물입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는 6월물이 되겠죠. 6월물 같은 경우 지금 누적 계약수로 한 2만 계약을 넘었었습니다. 우선 뭐 과거 데이터가 뭐 현재와 미래를 다 대변하지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누적 매도 계약수가 2만 계약은 임계치입니다. 임계치라는 것이 매도 클라이맥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이번 주 정도에는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약간 그나마 매수를 해준다 그랬을 때는 지수가 급반등은 못합니다만은 외국인 선물 매수가 어느 정도 프로그램 시장에 대해서 하방을 조금 잡아주면서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업종별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오늘 조금 저도 소식 기대를 좀 했습니다. 추진율 인하를 했기 때문에 화학주라든지 기계주나 조선주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오늘은 그나마 삼성전자가 조금 받쳐주는 것 외에는 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이 산업재 같은 경우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말을 쉽게 해서 제가 산업재라 표현하는데 화학이나 건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은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WTI 기준으로 100달러를 회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사실 50bp에 시중을 인하했습니다만 이 효과는 사실은 화학주에 대한 숨통보다는 중국 관련 내순주에만 조금 몰릴 겁니다. 어떤 주식이 되겠죠? 뭐 화장품 관련 주식이 되겠죠.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종목에 몰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학주, 건설주, 조선주는 약간은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저로 둡니다. 뭐 LG화학이 받아드는데 아직까지 조금 아니지 않나 보겠고요. 기관들이 5월 접어들어서 조금 재미난 것이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에서 조금 불리하다 보니까 잠시나마 코스닥으로 좀 넘어왔습니다. 근데 넘어온 걸 보니까 뭐 IT 개별주, 스마트폰 관련주가 되겠죠. 근데 상당히 일부 특정된 종목에 대면 쏠림 현상은 좀 놓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거는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사는 종목들 잘 살펴보면은 IT주 있습니다만은 코스맥스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이 실적이 되는 종목에만 좀 들어옵니다. 들어온다는 특징이고 또 하나가 게임주에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위메이드가 강세를 길면서 컴투스라든지 뭐 여러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이맥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유독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수 방어주입니다.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할 때 게임주는 사실 상대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가 들어왔지 않나 보겠고요. 잠깐 제가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이제 선을 그어놨는데 한 1935포인트 정도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수가 1910포인트니까 20포인트죠. 사실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주 중반 이후로 이걸 회복해야만이 장이 조금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런 것이 이제 2050포인트에서 이렇게 두 번, 세 번째가 내려왔습니다. 보통 하락 3파인데요. 보통 첫 번째 내려올 때 한 70포인트가 내려왔고 두 번째 내려올 때가 한 4월 중순경에 60포인트 그리고 지금이 2000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략 80포인트가 내려왔죠. 그렇게 봤을 때는 보통 3파가 원래 제일 폭이 깊기 때문에 지수로만 봤을 때는 이번 주 일단은 반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제가 조금 전에 조선지와의 같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을 잠깐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34,800원까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중공업 같이 다 미끄러졌습니다만은 4월 초순, 5월 초순 경주에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한 42,000원까지 올라갈 당시는 바로 유가에 대한 해양 플랜트에 대한 모멘텀인데 지금 국제 유가가 유럽발 위기 우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선은 원래 안 좋은 거죠. 조선은 원래 안 좋은 건데 해양 플랜트 모멘텀으로 그나마 국내 대형 건설주나 조선주가 갔었는데 그런 흐름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투매 양상이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조선주, 화학주, 기계주 같은 이런 산업재 섹터들은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지 그렇게 법적히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100달러 밑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주 중간 스케줄을 잠깐 넘어가면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 되겠죠. 오늘은 사실은 힘겨루기 같습니다. 저도 이 중국의 지준 인하 그래도 약간은 기대를 했는데 요거하고 일단 JP모간 체이스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사실은 이 이슈는 뭐 주말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금요일날 우리나라 장이 열린 오전 중에 사실은
정권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 2조, 우리나라 돈으로 2조 달러를 CDS 상품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 근데 이것 자체가 물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사실은 큰 거는 없습니다. JP모간 사이즈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닌데 시장이 싫어하는 것이 멘탈입니다. 멘탈이 조금 투자 심리를 좀 방해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요. 2008년도 리만 사태 때는 사실 완전 파산 난 거 아닙니까? 근데 JP모간 체이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미국의 3대 금융회사가 신용 투자, 그러니까 CDS라 그러죠.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이런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괜히 겁먹는 겁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이는 약간 큰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럽 이슈가 빠졌던 것보다요. 사실 2008년도에 급락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바로 시장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는 사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오늘장까지도 중국의 지준율 인하 효과를 저는 상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보면은 최근에 중국 화학기계주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 제닉 관련해서 지금은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관련 내수주라 그랬을 때는 사실 화학주나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역시나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 내수에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는 업종 바로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콜마라든지 제닉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 내수주에만 자금이 좀 몰린다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제가 코스맥스의 움직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2950원까지 오르면서 사실 내수주들이 이렇게 원래 잘 가지는 않습니다. 코스맥스 원래 18,000원 정도에 상당히 박스권이죠. 코스맥스가 좋다는 소리는 누구나 했을 겁니다. 누구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세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15%, 20% 거는 시장 외부 변수도 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5월 11일 날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나왔죠. 그래서 21,900원까지 갔다 밀린 건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불리한 상태에서 주말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왜 자꾸 언급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늦차 드릴 말씀이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는데요. 한 10%에서 15% 정도만 꼭 내수 관련주들은 좀 담아두라는 말씀을 지금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한 게 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거는 천천히 사시면 됩니다. 코스맥스라든지 기타 제가 많이 세일즈를 해드리는 중국 관련주들이 시세가 안 날 땐 진짜 안 납니다. 롯데 상강 같은 경우도 한 2달 만에 10% 났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수 관련주들은 항상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내일장 같은 데 가면 글쎄요. 지금 이번 주 이슈는 워낙 이제 대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식경제부에 있는 이번 주 주간 스케줄 다 조사해보고 기업들이 스케줄 다 조사해봤는데 아쉽게도 개별적인 이슈는 좀 없는 것 같고 외부 이슈에 많은 것 같은데 내일은 그 취직경제부에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납품 기반 구축에 대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별거 없을 수는 없죠. 자동차 부품주에 조금 주목하는데 일단은 직경부에서 그나마 현대 기아차로 조금 몰려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그 멘트를 약간 이제 글로벌적으로 사실 부품주들이요. 잘 보면은 현대 자동차 부품주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대 기아차만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주식들은 보면 현대 위아나 이렇게 큰 주식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나마 잘 움직이는데 성호 하이텍이나 한라공조나 SL이나 여러 많은 화신이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과연 주가가 상당히 디커플링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현대차, 기아차의 납품 비중을 많이 하는 종목이 잘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글로벌 납품업체에 대한 종목이 많은 게 잘 가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확실하게 현대 기아차의 1차 밴드로 몰빵하는 그 섹터보다는 미국의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유럽 쪽으로 납품한 회사가 조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넘어가면 사실은 이 또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FOMC 의사록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버냉키 의장이 어떤 연설 우리가 많이 경기 부양 기대했습니다만은 버냉키 의장은 미국의 은행 산업에 대한 어떤 정도 경고의 메시지만 남겼다는 것이고요. 오늘 발표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4월 FOMC 회의에서 과연 Q3에 대한 멘트가 나왔냐 안 나왔냐. 아쉽게도 5월 달에 FOMC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의가 없습니다.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의사록 자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가 높다고 물론 그대로 반영되진 않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워낙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쯤 되면은 사실 또 별게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슈가 없나 모르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안 가는 주가들 별로 돈 안 되는 섹터 준비만 있네요. 국내 유통주 1, 4분기 매출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뭐 신세계, 그리고 마트, 홈쇼핑 다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 나오는 컨센서스도 약간 그 차별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 4분기보다는 4월 달에 매출이 조금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죠. 현대백화점도 한 16만 원 초반에 있고 뭐 신세계도 약간 약한데 일단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런 게 만약에 조금 좋다고 발표됐을 때는 추가 하락으로 빠지는 거는 조금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 매출 동향이 좋게 발표된다 해가지고 이 유통업체가 바로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약간은 보수적인 멘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금요일로 가게 되면은 글쎄요. 저도 상당히 많이 주목이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스케줄 같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이 드디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기업 공개 설명회에서 뭐 마크 저커버가 조금 늦게 등장한다는 등 말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 가장 큰 미국의 이슈가 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상장을 하는데 과연 뭐 시장에서는 공모가가 이게 한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 나오고 있고요. 뭐 금액 자체가 뭐 수조 원이 넘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한 18일이니까 우리는 다음 주 정도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작은 기대입니다. 사실 이 SNS 관련주들 다우기술이라든지 가비아, KINX 이런 종목들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한번 조금 선침해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 관련해가지고 KINX 주가만 잠깐 보면 지금 이 KINX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KINX 종목은 어렵습니다만 가장 간단합니다. 이 회사가 카카오톡에 인터넷 IX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EX라 그러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12,850원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대선 테마주들이 약간은 그 4월 중순에 총선 앞두고 대선 테마주를 묶여가지고 회사의 본질 가치를 버려놓은 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SNS 관련주 관련해서 이게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KINX 같은 종목들 이 단순한 테마에 그친다 그래도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만약에 KINX 기준으로 12,000원 초입에 있다면 단기 공략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이제 금요일에는 사실 뭐 페이스북 상장이 있기 때문에 SNS 관련주 잠깐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보면은 한국전력하고 LS 산전이 약간은 흐름이 좋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 이슈 그리고 LS 산전 같은 경우는 전기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금요일 날 하계 여름철이 되겠죠. 전력 수급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갑자기 정전 상태가 발생하고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두 가지 종목에서 조금 생각이 되겠죠. 일단 한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 이슈 때문에 계속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요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쉬고 있습니다만은 한전에 대한 가스공사에 대한 매입기세는 지금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좋게 들을 것 같고요. LS 산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전기 관련 변압기 관련주가 되는데 최근에 약간 주가가 바닥권에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59,800원, 6만 원 밑에 조금 있습니다만은 단기 급등했다는 일시 조정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무거운 종목이죠. 무겁지만은 지금과 같이 장이 조금 불안할 때 이것도 방어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방어주 성격으로는 나쁘지 않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주 짧게나마 제가 투자에 좀 조언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면은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투자하시다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좋아하면서도 잘하면은 투자가 잘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는 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장기 투자인데 수익률이 안 나고 LG화학 이런 거 사놨는데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약간 내가 테마주로 가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남들 기웃 그릴 수 있다는 기웃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같은 장에는요 양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잡고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수익 손실 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직접 잘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섹터에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같은 장이 불안하고 갑자기 그래서 내 주식 물렸다고 괜히 한 번도 안 해본 코스닥 테마주 기웃거리다가는 오히려 더 낭패를 보기 때문에 시절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시절이 좋은 때를 기다리면서 역시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인내가 필요한 타이밍으로 지금의 시장을 조금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의 하창봉의 가라사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귀 쫑긋 세우시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장이 조금 안 좋게 돌아섰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7포인트, 2포인트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